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을 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서 수도권 비중이 70%를 웃돕니다.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린 지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 좀처럼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했던 병상이 부족한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이 중대 기로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수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백민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아침 일찍 학교를 찾은 학생들. 거리를 두고 체온을 잽니다. 마스크를 받고 수험표와 고사장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여기 있다. 그다음에 요거 유의사항인데 이번엔 6시 반부터 입실 가능하대. 지난해엔 익숙한 교실, 강당에서 예비 소집을 하는 학교도 있었지만 올해는 밖에서 수험표를 찾아가는 곳도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고사장을 찾아 수험 번호를 확인합니다. 고사장은 방역을 마친 상태라 들어가진 못합니다. 코로나19로 2주 미뤄지면서 올해 수능날은 예년보다 훨씬 춥다고 예보됐습니다. 올해는 교문 앞 후배들의 힘찬 응원전도, 부모님의 따뜻한 포옹도 보기 어려워집니다.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시험장 관리본부에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응시원서에 붙였던 것과 똑같은 사진 한 장이 필요합니다. 마스크는 KF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도 가능하지만 망사나 밸브형은 쓸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자기 자리에서만 식사해야 하고 정수기가 없어 마실 물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매 교시가 끝날 때마다 환기를 하기 때문에 따뜻한 옷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고 휴대전화는 가능한 가져가지 말고 시험 전에 반드시 맡겨야 합니다. 사회탐구 시간에는 매 교시 한 과목만 풀어야 합니다. 시간이 남았다고 두 번째 과목을 풀면 부정행위입니다.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거나 손동작을 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수능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학교와 학원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 중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치동 영어학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여파로 주변 학교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닷새 전 1학년 학생이 확진됐습니다. 그 뒤 학생 8명이 감염됐는데 이 중에는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도 포함됐습니다. 이 학교엔 1학년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에서 먼저 바이러스가 퍼진 뒤 다른 학년까지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교사와 가족도 감염돼 확진자는 오늘까지 11명이 됐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였으나 학생 간 1m 거리 유지가 어렵고 주중에 기숙사 생활을 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고3 확진자가 나온 곳은 또 있습니다. 강남 대치동 영어학원 관련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었는데 이 중엔 고3 학생도 있습니다. 강사가 먼저 확진되고 수강생 16명과 직원까지 감염된 겁니다. 역학조사에선 학원에 창문이 없어 환기가 잘 안 됐고 강의실이 좁아 거리 두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강사와 학생 모두 마스크는 썼지만 강사가 말을 많이 하면서 침방울이 많이 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기준 수능 수험생 가운데 확진자는 37명, 자가격리자는 430명입니다. 수능을 보지 않는 2명을 제외하곤 전국 병원의 격리병실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증상이 의심되는 수험생은 오늘 밤 10시까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병상이 부족한 문제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 병상과 달리 여유가 있는 줄 알았던 일반 병상도 사실상 꽉 차 있습니다. 병상이 없어서 대구로 환자를 보낸 부산에 이어 경기도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로 환자를 보내야 했던 부산에 이어 경기도도 병상 부족 사태가 눈앞에 닥쳤습니다. 경고음이 계속 울렸던 중환자 병상뿐 아니라 고령층 같은 고위험군 환자가 증상 초기에 입원하는 일반 병상도 문제입니다. 경기도에선 오늘 기준 550명의 코로나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경기도가 확보한 병상은 모두 696개입니다. 그러나 JTBC 취재 결과 확보한 병상 중 인력과 장비가 충분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85% 정도였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어디에서도 일어나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병상을 확보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일부 대형 병원이 중환자실 몇 개씩을 내놓는 지금 같은 방식으론 버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역 공공병원을 통째로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이곳에서 중환자를 치료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의견을 지난 2월 1차 유행 직후부터 정부에 권고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로 그냥 모델링을 해봤더니 맞지 않는다. 그 이후로는 검토가 전혀 다시 되지 않았고 중환자 병상뿐 아니라 일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간급 병상도 늘리려면 민간 병원의 병상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방역 당국의 대책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2주 전부터 거리 두기 단계를 차츰 올려왔죠. 정부는 효과가 곧 나타날 거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짧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 뒤 나온 집단 감염들입니다. 100명 안팎에서 많게는 200명이 넘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11명 중 국내 발생은 493명입니다. 이 중 72%는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 2단계로 올렸는데 100명대던 확진자가 400명대로 늘은 겁니다. 거리두기 강화 효과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운 결과입니다. 1.5단계는 전혀 효과가 없고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문가들이 그때 2단계로 빨리 올리라 그랬던 거고요. 그러니까 타이밍 놓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전문가들은 짧지만 강력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거리두기를 잠시라도 3단계로 올리는 것을 고려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2단계에 일부 대책을 더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방역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게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오늘도 필요할 경우 단계 격상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거리두기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지난 주말 수도권 휴대전화 이동량은 거리두기 1.5단계를 시작하기 직전보다 약 23% 감소했습니다. 거리두기가 잘 지켜졌다면 그 효과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할 시점입니다. 이번 주말 또 다음 주 초까지 결과들이 나오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부가 예상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방역 조치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